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 저쪽 당 소식 전해주는 분이 계시죠? 네, 저쪽 당 소식 요즘 참 궁금합니다. 내란당으로 몰리고 있는 국힘당, 쟤네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 오늘 아주 참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들은 또 이런 소식을 가지고 무슨 꿍꿍이를 부리고 있을까요? 제가 잠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저쪽 당 애들의 속내가 참 궁금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궁금한 저쪽 당 소식 전해주시는 우리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쪽 당 얘기 참 궁금한데 한편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왜 사람이 아무리 반대편 얘기를 경청하고 해야 된다고 해도 말 같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저기는 최근 들어서 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서 계속 듣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하루에 이제 껐다가 다시 들었다가 좀 아, 여러 번 반복하고 있고요. 예.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아주 오전부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고 마음 많이 무거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번 한 주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한 주간에 사실 이제 요즘에 나왔던 내용들보다 잘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던 그 안에서 속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대호 PD 지금 감기 다 안 나으신 거죠? 네, 요 근래 좀 잠깐 예. 걸렸습니다. 아니, 저는 감기가 나온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요즘 감기가 되게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내란에 실패했으면 빨리 꺼질 것이지 질질 끌고 있는 윤석열 닮았다. 요즘 감기는 윤석열 감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거꾸로 가네. 그렇죠. 예. 저쪽 당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자, 오늘 준비하신 썸네일이 이겁니다. 이제는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 지금 국힘당 쪽의 반응이 이래요? 좀 정확하게 풀이를 좀 해드리자면 네. 한동훈 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한 시동이 걸렸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사가 한두 줄 정도만 나오는 소수로 나오고 있는데 SNS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사정들을 들어봤을 때, 여기서는 벌써 내용들이 조짐들을 다 알고 있구나. 라고 보이는 행보들이 몇 개가 포착돼서 그러한 부분을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야, 우리는 지금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는데 쟤네들은 또 자기 당 내부에서 권력 다툼하기 더 바쁘군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좀 더 주안점인 것 같아요. 내란도 내란이지만 사실 내란에 대해서도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힘당이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애매하긴 해요. 어떨 때 보면은 내란 반대한댔다가 계엄령에 반대한댔다가 또 어떨 때 보면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가 도대체 얘들 정체가 뭐야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들끼리 이렇게 권력 다툼하는 것은 상당히 진심이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구나.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은지가 일단 먼저 첫 번째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지금 국민의힘 여당을 보호하고 실드 치는데 중점인 건 맞아요. 그런데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 이게 지들이 지금 대선 출마를 할 때야 지금 말 그대로 역적이잖아요. 패족이잖아. 패족들이 지금 대선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차되는 겁니다. 본인들의 당을 실드를 쳐야 되는데 대선 출마를 얘기하는 건 결국에 탄핵해서 새로운 정면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친윤을 비호하는 쪽으로 해서 대선 각의 이미지를 잡아버리면 대선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추임새 여러 개가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뭐 내란이고 나발이고 간에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거, 대권을 잡는 거 여기에 다 관심이 가 있네요. 예,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 대권 잡는데 유리한 게 뭐냐? 뭐 요 얘기를 찾고 있는데 아이고 한동훈이 나오려고 그러네. 거기에 제일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별로 안 밉고 한동훈이 더 밉다. 야, 정말 그 사람들 머릿속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야,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자, 첫 번째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자, 송영훈 씨 SNS인데 저는 송영훈이 누군지 잘 몰라요. 누군가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번 주에 보셔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 당대변인 출신들이 몇 명이 이제 제명당했어요. 네. 당대변인들이 왜 제명을 당했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허. 한동훈계처럼 보이거나. 어허. 근데 한동훈 대표 이미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잔존 세력을 제거하는 건가? 근데 그러기엔 또 여기에서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헌재 대법관을 임명해야 된다.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 그렇죠. 상식적인 얘기죠. 아니 그래야지 지들이 살아남을 거 아니야. 역적이거든. 근데 이제 내용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 25일부터 당 대변인에서 면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후에 통지받았기에 처음 임명되었을 때와 마찬가지 소식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류를 어떻게 잡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수가 전례 없는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당 대변인직에서 쫓겨났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어허. 정리들을 해나가는 건데 헌재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사람이 그랬군요. 네, 그러한 면모들이 보인 사람들은 다 그냥 가차없이 내보내는 거죠. 제명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아니 본인도 그 권성동 대표 본인도 그 내란 사태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와서 또 완전 이제 입장을 바꿨나 보네요.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김상욱 의원이나 뭐 몇몇 의원들이 이제 당론과 좀 반대적으로 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외에 본보기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떻게 못 건드리니까 만만한 부대변인, 뭐 대변인 이런 사람들을 친다. 본보기를 삼으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송영훈 대변인의 이 글에서 이게 이슈가 많이 됐던 것이 한동훈이에요. 보시면은 한동훈이 그 밑에 고맙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바로 이 댓글이 더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걸로 SNS 활동을 한다고 한동훈이 대선 시동거나 이런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런 기사도 났어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매일 대구에서 나오는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 저는 대구 일베신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만, 예, 대구 일베신문에 김보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한동훈 활동 재개라고. 그래서 아니 겨우 기껏해서 그동안 고맙습니다라고 댓글 하나 달아준 거 가지고 이게 활동 재개라고 볼 수 있느냐 싶어요. 그렇죠. 근데 국힘당 내부에서 이걸 활동 재개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보는데요. 오호. 저희 온라인 댓글 오랜만에 나타나고 답글 하나 달았다고 그러니까 활동을 재개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왜 저 기사에서는 활동 재개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둘 중 하나겠죠.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오려고 어그로를 끌었거나 어허. 아니면 지금 내부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어서 저렇게 썼거나 전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후자 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그로 끌기에는 너무 이 기사를 가지고 어그로 끌려고 하기엔 너무 오바였고요. 네. 하다못해 뭐 좀 두세 줄 있었으면 근데 고맙습니다. 딱 5자 아닙니까? 한 줄도 안 돼. 이거 하나 가지고 활동을 재개한다? 요렇게 기사를 쓴다는 상당히 많이 오바거든요. 근데 이런 오바스러운 기사를 쓰는 것은 어그로 끈다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류를 보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쓰지 않았느냐.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그래서 취재해 봤을 때 아하, 취재 보셨군요. 일리 있다. 일리가 라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한번 쭉 어떤 일들이 지금 여당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친한계가 지금 별로 목소리를 거의 못 내고 있잖아요. 거의 전멸했죠. 전멸이죠.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무슨 대권에 도전한다 만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색합니다. 네. 매우 어색하죠.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끝난 사람이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하나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에서는 지금 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목적인 그 목표 방향성은 잡혀 있지만 네. 대선 가도에서는 윤과의 이미지가 캐릭터와 같은 방향이 있으면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겠지. 지금은 그게 이쪽의 딜레마인데 여기서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 딱 한 명이 한동훈이다. 왜냐면 지금 그렇겠네요. 한동훈 대표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이제 활동이 없어졌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보니까 뭐 2등, 3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국민의힘 지지 자만을 가지고 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오세훈이 19%인가 그렇고요. 그다음 한동훈이 18%, 홍준표 17% 이렇게 1%씩 차이 나요. 아,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이었던 게 이제 활동이 종료되면서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등장을 해버린다면 판이 또 다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공통점이 지금 친윤의 이미지, 여당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참 세상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사실 친윤의 대표가 한동훈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오히려 반윤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데서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데 글쎄 국힘당 내부에서 보면은 한동훈이 지금 반윤의 기수로 보이는 거는 그럴 법 같기도 해요. 최근에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그 국힘당이 그 김용현의 입장을 보도자를 막 뿌려줬더라고 대신해서. 네, 맞습니다. 이거 보고 참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야 그럼 국힘당 니들이 내란 본당이냐 내란의 세력이란 말 어떻게 니들이 그걸 부인하겠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비판을 한 세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친한계라면서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이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다뤘는데 네. 친한 게 김용현 입장을 왜 여당이 보도 자료로 내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아 이거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옛날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할 때 통진단 쪽에 뭐 이런 하고 싶은 얘기들 주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몇 군데에서 이렇게 옮겨줬더니 그거 가지고 상당히 난리가 났어. 니들이 그 내란 세력과 주사파와 동일한 뭐 그런 입장이냐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거꾸로야. 지금 같으면 그때 상황을 그대로 대입을 하자면 국힘당이 그러면 내란 세력 그 자체란 뜻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떠한 입장을 냈길래 김용현 입장을 여당이 보도자료로 내냐라는 말인데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건 한 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검찰 수사본부장을 하고 있는 박세현 아, 서울고검장을 고소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네. 어허. 자, 그래서 친한계가 지금 난리가 난 거구나.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의 완전한 주동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왜 지금 검찰 수사본부장을 고소한다라고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일단 요 내용입니다. 자, 크게 보여드려야 되나 한데 좀 많이 그 주저함이 있는데 내용이 그래요. 되게 열이 왔는데 자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지금 처벌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 나 진짜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계엄이에요.
지들이 계엄을 해놓고서는 무슨 상권 분리 분원을 해. 와 정말 속 터지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왜 또 한동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설명을 그 전에 한번 드리려고 잠깐 가져온 건데요. 이게 네. 12월 13일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신 쓴 입장문입니다. 뭐 사실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 가지고 있었었는데 한번 적당한 때가 지금인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적법한 계엄이었다. 뭐 위헌적인 것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강한 가닥을 이미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 반성이나 사죄, 속죄의 의미는 전혀 없고 네. 오히려 지금 그냥 목내놓고 싸우겠다. 그 태도의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어떠한 부분의 분위기가 있냐면 저 국민의힘에서 남아있는 지지층이 많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지지자들은 독이 바짝 올라 있어요. 지금 실제로 네. 독이 바짝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주문을 많이 넣었던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테니 싸워라 그럼. 저는 그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야 정말 그러다 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 한번 싸우자. 이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순 없다. 네. 싸우다 죽자. 아, 야 정말 미친 놈들이구나. 생각보다 더하죠. 예. 자. 야, 요즘 같을 때 한동훈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것도 참 처음이에요. 한동훈 참 저 억지스러운 놈의 대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참과 거짓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자기 유리함에 맞춰 가지고 참과 거짓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거짓을 참으로도 바꿀 수 있는 놈이라고 했는데 한동훈 요즘 보면은 꽤 멀쩡해.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가도를 보고 있는 사람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이 전혀 분위기가 다르니까 계속 메시지가 이래야 됐다 저래야 됐다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네.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돌아와서 아까 그러면은 검찰수사본부장을 왜 고소하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자, 되게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아니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한 수사와 재판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이걸 가지고 그 앞으로 고소도 하겠다.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 마라. 야, 와, 저 이렇게 기가 막히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오,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하겠대요? 누구를 고소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그 지금 검찰수사본부장 박세현. 박세현 서울고검장. 네. 서울고검장 고소를 하겠대요? 아니 고소를 했어요?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제대로 안 나온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명분은 지금 검찰이 민주당발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검찰이냐 민주당 로펌이지 라면서 하나는 부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뒤에 한 가지가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여당이 왜 김용현 장관의 입장을 여당 입장으로 해갖고 보도자료를 내고 막 돌리고 하냐. 그걸 친한계에서 이제 문제 그렇죠. 삼았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을 한 장 준비해 왔는데요. 이 사진인가요? 잠시만요. 이건가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은 요걸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뒤에 나오지 않는 이 내용이 더 충격적인데요. 자 박상수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네요. 네. 받은 글 검찰 내 한동훈 사당 민주당과 가짜뉴스 공조로 윤석열 죽이기 시작. 이게 지금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게 지금 여당 톡방이랑 이런 데 텔레그램 다 돌아다니는 내용인데 그 정확하게 돌린 내용이죠. 야.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검찰 수사본부장 박세현을 한동훈이랑 같이 판을 짜고 있는 거다. 한동훈하고 민주당하고
박세현하고 짜고 지금 윤석열 죽이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런 얘기가 국힘당 그것도 그 방협위원장 이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공판장 돌리듯이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와. 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박상수 대변인이 직접 한동훈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뭐다 뭐 이렇게 해명을 다 하고 미디어 특위가 가짜 뉴스 대응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가짜 뉴스를 좀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어설프게 하지 마라,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의 글까지 올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국힘당 내부에서는 한동훈이 되돌아올까봐 좀 과한 면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와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본부장이 자기들을 수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발의 내용들을 자꾸 중점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한동훈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국힘당 내에다가 대놓고 돌리는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특위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막 여러 가지가 되니까 반발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렇지. 그 재밌는 거는 김용현 쪽에서 한동훈을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또 눈여겨볼 점들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재명,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을 도왔다고 하는 박주민 의원까지 고발한다 이건데요. 왜요? 포고령을 어겼다. 포고령 무슨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게 첫 번째 명목이었는데 그거를 어겼으니까 김용현 측에서 고소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계엄 포고령 그 실패로 끝난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야 빵구야. 아 진짜 이거는 이 말밖에 어려우면 또 야 저기 야 이런 얘기가 진짜 이렇게 했다고요? 네, 저는 김용현 측에서 고발한다 어쩐다 한 얘기만 들었지.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우리가 늘 하듯이 그 뭐 피의사주 공표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그 계엄이 정당했다는 얘기고 그 2시간 동안은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미친 새끼들 아니야. 정치 활동 금지시키는 법이 어딨어. 그것도 더군다나 와 그런 포고령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이. 조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이거는 일말이라도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다라면 이러한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야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 계 쪽에서는 김용현 얘기한테 왜 김용현의 입장문을 돌리냐 그랬겠네 당연히. 왜 그러면은 지금 당에서 아무리 전직 대표지만 전직 대표를 이렇게 대놓고 욕하는 새끼를 어떻게 그 입장문을 돌린단 말이냐. 니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나오겠네 당연히. 그렇죠. 한동훈은 끝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야. 왜 이렇게 하는가?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상한 집단이 되고 있다니까요. 어. 계엄에 대해서 반성할 좀 반성하고 사죄할 좀 사죄하고 이렇게 속죄하고 해도 모자라는데 그렇죠. 자기들의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한 가지 있고 지지자들이랑 결을 맞추고. 근데 웃긴 게 그러려면은 대선 가도에 대한 거는 꿈을 깨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게 웃겨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후죽순 막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신들의 계엄령을 정당화하려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선을 바라보다 보니까 여기 한동훈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뒤죽박죽이 돼 있으면서 그래서 한동훈을 여기다 갖다 그냥 민주당 이쪽에 갖다 끼워 붙이는 그런 해괴망측하고 한동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판 자체의 조짐을 아. 없애는 게 하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입지가 확고해질 때까지는 이 싸움을 끌고 가야 돼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판이 벌렸다면 무조건 민주당이 우세할 테니까. 참. 그래서 이렇게 희한한 논리가 나오는군요. 네.
아니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김용현은 지금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이런 뭐 공소장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동훈의 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다 여당이 이제 막 공판장 돌리면서 힘을 실어주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소장이 그치 저기 그 정확하게는 공소장이 아니고 그 보도 자료를 돌렸어요. 그 공소장은 내용이 지금 하나도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 거는 곧바로 공소장이 나왔어요. 하루 이틀 있으면 다 나왔거든. 근데 김용현은 오래 안 나오고 보도 자료만 나오고 있단 말이야. 난 이게 오래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김용현은 이조차도 한동훈의 계략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글이 안 나오죠. 당 안에서만 나오고. 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검찰 수사본부장의 뭔가 진행 방식에 불만이 있어서 고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 안에서 들어와 있는 이야기는 이 뒤에 한동훈이 민주당과 붙어 먹었다라고 그 내용을 돌리고 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로 묶어야 되네. 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김용현 같은 사람이나 윤석열도 비슷하겠다.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건 한동훈 때문이야. 한동훈 잡아넣어. 이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에 한동훈 가만 안 둘 거야라는 거 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직까지 이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 김건희가 그랬대잖아. 핸드폰 여기 이제 전화 들려가지고 한동훈 가만 안 둔다고. 그럼 가끔 여기가 김건희 전화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사실 해봐요. 지난번에 저 선배님이 그 얘기했다가 방송 마지막에 대우 씨 한번 연락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 얘기했거든요. 네.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어디서 그냥 서울시 언론사에 저기에서 어? 서울시에서 전화가 와. 서울시에서 너네 대우 너 언론사 등록되어 있는데 이거 똑바로 기사 쓰고 있어 보태고 아, 타답이 들어온 거야? 점검 들어와가지고 주말 내내 기사 쓰고. 자,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 김대호 PD랑 우리 강지호 기자가 2분 뉴스 따로 이렇게 그 만들어서 네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를 많이 못 올렸다고. 니들 똑바로 해. 야, 김건희한테 전화한다. 그 얘기했는데 곧바로 그 다음날. 아니 이런 일이 자주 있다니까.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잦아요. 그래서 주말 내내 밤새 기사 밀렸던 거 다 쓰고. 진짜 김건희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다. 야, 김건희 단독 인터뷰 하나 따볼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들어보고 싶네요. 무슨 생각인지. 잠깐 다시 돌아와야지 이야기가. 진짜 예. 생각 같아서는 머리통을 열고 니들 무슨 생각하고 있니 꼼꼼히 살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진짜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네. 그래서 지금 그 국힘당의 분위기는 한동훈 몰아내기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거는 약간 좀 사이드고 부차적이고 진짜는 한동훈 복귀 방지 뭐 이건 거예요? 그와 동시에 본인들의 입지를 다지는 그렇지, 게 그게 우선시 본인들이 거고. 입지를 다지기 위한 거겠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 탄핵 관련해서도 네. 저기는 17번까지 국무위원까지 내릴 생각이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순서 올 때까지 내릴 생각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을 이제 탄핵하고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됐잖아요.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서 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서 제 눈에 띄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굳건한 안보를 지키겠다는 말을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국민의힘 그 맨날 보는 제 입장에서는 한일 동맹을 강조하는 이 뜻을 맞춰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윤의 뜻에 맞춰 가겠다는 거라 해서 그래서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점들을 아마 자꾸 작용을 해서 이용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또 탄핵하려고 그런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한덕수 대행에 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지만 그 건너 가지고 언젠가 뭐 환경부 장관 권한대행 탄핵,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뭐 농림부 장관 권한대행 탄핵, 민주당 단독 처리. 이거를 계속해서 보도 나가는 것도 하나를 보고 있는 점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서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님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한 번에 3명씩 해버리는 거 어떠냐. 한 번에. 네, 그래갖고 국무위원 10명 밑으로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시간 끌기 작전을 한다든지 하면은 통째로 날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그런 수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제가 뭐 저도 판단하기 어렵고. 아니,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장관이 없어지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장관이 없어진 게 뭐 어때서요? 차관이 있는데 다들 이거 되게 국회의원 한 명 없어지는 거 가지고 다들 걱정 안 하시잖아요. 몇백 명씩 있으니까. 근데 장관 하나 없어진 거 되게 큰일 났다 생각하죠. 아니요. 장관이나 차관이나 임명직인 건 똑같아요. 그 장관 없어지면 차관이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장관보다 차관이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오히려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불안 요소로 키워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보니 오늘도 지금 그 제주항공 사건만 가지고도 계속 뭐 대행에 대행 이러면서 불안감을 지금 키우고 있는 사들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장관하고 차관하고 차이 없어요. 임명직이야. 그러니까 뭐 장관이 안 하면 차관이 하면 돼요. 하다못해 국무회의 전부 다 차관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거 걱정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정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각오해야 돼. 이게 왜 평소 때 같으면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요새는 이게 뭐냐? 요즘 벌어지는 이 일은 뭐냐? 내란 진압이란 말이에요. 내란의 진압은 가차 없어야 돼. 내란 진압 외에 다른 것에 고려사항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역적이잖아. 역적을 처단하는데 삼족을 멸해야 되는데 삼족 안 멸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참 그 점은 좀 근데 문제는 국힘당에서는 그걸 각오하고 있다고. 각오하면 됐네. 참 잘라보면 누가 오래 버티는 해보지 뭐. 그래서 저도 이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사실 좀 힘든 이야기긴 해도 여기서는 지금 어떠한 각오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빨리 알려야. 왜냐면 요즘에 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눈치 보면서 얘가 거부권을 쓸까 안 쓸까? 얘가 동조를 할까 안 할까? 보고 한 명씩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막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는 지금 나름대로 굉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 저는 그에 맞게 상대를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딴 건 몰라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해야 한다. 이 얘기는 국힘당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도 일부 대부분의 계엄이 위헌 요소가 많아서 결국에 못 지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티를 못 내죠 지금. 이 박상수 대변인 아까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던 박상수도 이 대변에서 쫓겨났나 보네요. 네, 이분도 이제 컷 됐거든요. 아까 보니까 맨 처음 나온 사람이 우리 송영훈 대변인이었는데 송영훈뿐만 아니라 박상수도 같이 날라갔군요. 그러니까 날라간 사람들을 지금 가지고 오셨던 거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있는 건 이 안에서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 나올 거다. 한동훈은 쫓겨났지만 그 여기 안에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야, 근데 한동훈이 등장을 하면 제일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홍준표잖아. 홍준표 반응은 어때요? 안 그래도 이게 그래서 아까 기사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대선 출마에 대한 조짐이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여당 안에서. 아까 그 SNS에 하나만을 가지고 활동을 재개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사실 여러 가지 이러한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한동훈이 다시 시동을 걸면 리스크가 커진다 본인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동요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한동훈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 날개 한번 꺾인 새는 날지 못한다 라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고,
저는 가끔씩 이 홍준표 대구시장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남한테 하는 얘기를 자기한테 조금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 본인은 날개 한 대여섯 번 꺾였거든. 여전히 날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자기가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대선 어떻게 보면. 출마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과 트럼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또 반응이 또 혼났어요. 국민의힘 지지자 일부한테. 야, 지금 윤한테도 90도로 굽실거리는데 뭘 누굴 다뤄? 야, 근데 저쪽 당 입지가 안 잡혀 있습니다. 저쪽 당 분위기가 참 볼만하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사불란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사정이 참 복잡하네요. 네. 각자 지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권력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합 집산을 계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꼼수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이런저런 불협화음도 삐져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윤석열을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진짜 온갖 힘을 다 동원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사정은 다 제각각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굉장히 지금 도끼가 바짝 올라왔고 단단히 결집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각각 사리사욕 채우기 바쁜 상황이라 그 겉은 지금 단단하게 결집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은 지금 텅 빈 강정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차근차근 네. 그리고도 아주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한다. 네. 야,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맨 앞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어, 저기도 맨 앞서는 나름대로 목을 걸었고 어허. 저기 진짜로 목을 안 걸면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내란 무서운 거라. 내란은 무섭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국힘당 날아가는 거예요. 저기서 얘들이 아직 지금 상파기 안 돼서 저러는데 조금 제정신 같으면 지금 빨리 윤석열하고 손절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윤석열하고 한 통속이 다 돼버리면 내란을 일으킨 정당은 그대로 해산이야. 그래서 이게 막 항상 보면 뭐 집회 나온 사람 숫자 사이 그걸로 비교해보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종합해서 보자면 지금 국민의힘 쪽은 지지자들이 이렇게 있다면 맨 앞선 여기는 조금 있어 보여요. 근데 중간이 횡한 상태예요. 아, 횡하다. 횡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이는 거는 되게 좀 결집력이 있어 보이나 이미 중간 허리 힘을 받쳐줄 사람들은 없어졌다. 네. 아하.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 이후로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횡보들이 나올 텐데 공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면 손도 못 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김대호 PD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장만 네. 소개해드리고 가도 될까요? 요 마지막에 짧게 한 장이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월요일에 볼만한 포인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에서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 게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권영세 됐잖아요. 네.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내일 아마 취임을 할 겁니다. 오. 내일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 문제는 취임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하겠다라는 게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그랬어요. 권영세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또 한바탕 뒤집어집니다. 왜요? 미쳤다고 사과를 하냐. 사과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얘들 화합을 못 내다보네. 권영세 사무실에다가 막 화함 보내면서 막 하지 말라 그러고 문자 폭탄하고 막 테러하고 난리 났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지네들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하지 마라 그런다고요? 네. 야, 대단하네. 그러면서 막 권영세, 권성동 똑같은 놈들끼리 미쳤냐 막 이러면서 막 결 자체가 다 지금 달라져 있는 상태이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라기보다 배신자 프레임 이게 더 크게 작동하네요. 이거는 본인들이 만든 자충수라고 봐요. 왜냐면 본인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 입지를 지지자들에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역효과가 난 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이 계엄의 위헌성 부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 야 이게 우리가 왜 사과해야 돼? 근데 사실 속으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대선 가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충수를 본인들이 초래를 한 그러니까 상황이죠. 걔네들도 탄핵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봐.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적게 입으면서 이 상황을 갖고 싶어 하는 거고 그 생각 하에서 지금 개기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지지자들을 잘못 길들이다 보니까 자충수가 돼가지고 자칫하다가 윤석열이랑 함께 날아가게 생겼어.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네요. 아, 볼만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다음 주 목요일이 또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다음 주 목요일이 1월 1일인가요? 1월 2일인가? 한번 그날 맞춰서 한번 상황 보고 또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아무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네. 기운 내시고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요즘 감기가 좀 독합니다. 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게 작용합니다. 이번에 집회에 나왔던 거 인구 추산 보니까 처음으로 20대 여성이 50대를 뛰어넘었다고 앞질렀더만.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20대 여성분들이 되게 대단하고 되게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눈엔 또 반대로 보여요. 그 자리를 지키고 따뜻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50대 여성들이 그 자리를 따뜻하게 많이 만들어놔요. 50대 남자들은 가봤자 가서 소리만 지르고 오는데 50대, 60대 여성들, 40, 50대 여성들이 꼭 먹을 걸 싸와가지고 나눠준다. 그래서 동지애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그 20대 우리 여성들 또는 20대 남성들이 그런 동지애를 느끼면서 또 그 자리에 더 많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동안에 자리를 따뜻하게 지켜줬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목요일에 뵙도록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